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태평양과 인도양의 도서국들은 국토가 점차 바다에 잠기며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극지방의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국제기후변화위원회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없이 현재 수준의 배출이 지속될 경우 해수면 상승 속도는 연간 8에서 16mm로 최대 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린피스와 기후 데이터 분석기관 클라이밋 센트럴의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한반도 국토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332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태평양과 인도양 도서국들은 이미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사라지며 주민들이 기후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2050년까지 최대 10억 명이 이주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태풍이 결합할 경우 한반도의 주요 공항, 항만, 발전소 등이 침수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2030년까지 완전히 침수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충남 당진, 전북 군산, 전북 김제 등 서해안 지역 역시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서해 지역이 동해보다 해일의 크기가 크고 평야지대가 많아 홍수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심각합니다.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아시아 7개 도시에서만 약 1,500만 명이 피해를 입고 7,240억 달러, 약 974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역시 약 6조 3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각국은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니스는 약 8조 원을 투입해 조수 차단벽을 설치하는 모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인프라 강화와 도시계획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우리는 보다 예측 불가능한 국가가 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그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미치광이 전략을 펼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집권 2기에 접어든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강한 공포와 협박 정치를 구사하며 각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학계에서 매드맨 전략으로 불리는 이 방식은 상대 국가에게 극단적인 위협을 가함으로써 양보를 이끌어내는 협상 전략입니다. 이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당시 활용했던 방식으로 미국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조성해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기에서 고립주의적 매드맨 전략을 펼쳤던 트럼프 대통령은 2기에서는 보다 노골적인 팽창주의 욕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매입 시도, 파나마 운하 통제 구상, 뉴멕시코만 장악 시도에 이어 최근에는 최악의 분쟁 지역인 가자 지구에도 군사적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을 상대로도 강경한 매드맨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1기 집권 초기에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를 보게 될 것이라며 군사적 위협을 가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조롱하며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안보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트럼프의 매드맨 전략이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미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은 경제 분야에서도 적용됐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던 한국을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그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내가 미쳤다고 말하라고 직접 지시하며 한국이 협정에서 양보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린폴리시는 이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히 이성적인 이유로 비이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식 매드맨 전략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신뢰가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국이 미국은 아무리 비용이 크더라도 위협을 실행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이 강압을 중단할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이 전략은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협상에서도 적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를 상대로 25% 관세 부과를 강행하며 마약 및 불법 이민과 관련한 양보를 이끌어냈고 이후 협상에 나서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전략은 1기보다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가 초기부터 다양한 정책을 압도적인 속도와 물량으로 쏟아내며 여론과 언론을 혼란에 빠뜨리는 총구 속도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즈라 클라인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는 언론을 압도하면 사람들은 한 가지 사안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관된 반대 여론이 형성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AI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가 4년 내 10만 대의 인간형 로봇을 기업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AI 로봇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가운데 미국의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피규어 AI는 지난 31일 두 번째 상업 파트너와 로봇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브렛 에드코크 CEO는 이번 계약으로 10만 대의 휴머노이드 출하가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해당 기업이 미국 최대 기업 중 하나라고 언급해 제조 물류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회사는 2022년 설립된 AI 기반 휴머노이드 개발 벤처로 지난해 독일 BMW와 첫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제조, 물류, 의료 현장뿐 아니라 가정용 시장 진출도 고려 중입니다. 현재 AI 휴머노이드 시장에서는 미국의 에질리티 로보틱스, 테슬라 옵티머스, 앱트로닉과 중국의 유니트리, 지휘안 로보틱스, 캐나다 생추어리 AI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2027년까지 산업 전반에 휴머노이드를 보급하는 2023 전략을 추진 중이며 지휘안 로보틱스는 작년까지 962대의 휴머노이드를 생산해 테슬라 옵티머스를 능가하는 생산량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스타트업 매직랩도 차세대 로봇 매직봇을 내놓으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피규어 AI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으며 초기에는 소수 고객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설립 후 31개월 만에 첫 시제품 피규어 02를 공개했고 업그레이드된 피규어 02는 초당 1.2m 속도로 이동하며 BMW 공장에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세 번째 모델 피규어 03도 시험 중입니다. 에드코크 CEO는 새 고객사의 테스트에서 종단 간 신경망이 성공적으로 작동했다며 로봇의 자율학습과 성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규어 AI가 10만 대의 휴머노이드를 공급할 경우 글로벌 상업 로봇 시장의 선두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이를 통해 차세대 로봇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품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피규어 AI 성과가 글로벌 로봇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됩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